7.3.2 칸스트와 포인트. 이 칸스트가 포인트에 사용이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앞부분에 선언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포인트 변수 바로 앞부분에 이와 같이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부분에 선언되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상수화가 됩니다. 이 데이터의 상수화란 말은 P로 접근을 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0로 접근을 해서 이 데이터 P0의 메모리에 다른 값을 할당하면 에러가 됩니다. 즉 데이터의 상수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칸스트를 앞부분에 붙여준 것입니다. 만약 칸스트를 이 포인트 변수 앞에 이렇게 붙여준다면은 이 포인트 변수 자체가 상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변수에는 다른 주소를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또 다른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은 이 칸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러가 됩니다. 7.3.3 칸스트 매개 변수. 이번에는 칸스트가 매개 변수에 사용될 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칸스트가 이와 같이 매개 변수에 사용될 때에는 이 함수 내에서 그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칸스트를 매개 변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rc를 넣었을 때 함수 내부에서는 이 src를 이용해서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src로 핸들하면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 칸스트라고 이렇게 처리해 두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src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7.4 실점 문자열. 7.4.1 문자열 변환. 이번에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다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를 하나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scanf를 이용해서 정수 형식으로 이와 같이 i에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 입력받은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는 i2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와 그리고 이것을 변환해서 문자열을 넣을 버퍼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 10준수라는 의미에서 10, 16준수라는 의미에서 16, 이준수라는 의미에서 2라고 해서 변환을 해서 문자열로 같이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i2a는 정수를 10진수나 16진수, 2진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i2a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수를 문자열 형식으로 입력받기 위해서 ge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에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이것은 수긴 수인데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수입니다. 이것을 a2i라는 함수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물론 문자열 내에는 숫자로 된 문자열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2i를 이용하면은 문자열을 쉽게 정수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7.4.2 문자열 토큰 분리. 이번에는 토큰 단위로 문자열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토큰으로 공백과 콤마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분리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str 토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넣어주고, 그리고 토큰으로 사용될 것은 공백과 콤마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을 호출하면은 내부에서 이 문자열을 공백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단위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문자열을 분리시켜 주게 됩니다. str 토큰을 처음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자열을 이렇게 문자열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자열 주소가 null이 아닐 경우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얻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를 얻을 때에는 이와 같이 문자열을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null이라고 넣어주고 공백과 콤마 표시만 해서 분리시켜서 str 토큰이라고 호출을 하면은 두 번째 문자열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일문을 돌면서 이 문자열을 하나씩 얻어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tr 토큰을 호출할 때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두 번째 그 다음부터 얻어낼 때는 null을 넣어주고 str 토큰을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공백과 콤마만 넣었는데 여기서는 숫자까지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으로 공백과 콤마 그리고 숫자까지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이 숫자와 콤마 자체가 하나의 토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와 콤마 단위로 분리를 시키면 결국 A, B, C
이렇게 3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토큰을 여러 개 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TR 토큰으로 첫 번째 문자열을 주면은 첫 번째 문자열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nul을 이용해서 STR 토큰을 하면은 두 번째 B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화일문을 돌면서 C까지 얻을 수 있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큰으로 공백과 콤마 숫자까지 주는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7.4.3 문자열 모든 공백 제거. 이번에는 문자열에 들어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하는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etS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remove all spa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문자열을 넣어주고 제거를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요 로직은 문자열의 공백을 제거하는 로직은 이 부분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공백을 제거하게 됩니다. remove all space의 공백을 제거하는 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move all space의 매개 변수로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일단 먼저 이 문자열의 길이를 strlen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둡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모든 문자를 검색하게 됩니다. n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자가 공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sSpac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rue가 되면 공백이겠죠. 만약에 공백이라 그러면은 continue를 호출해서 건너뛰어 버립니다. 즉 공백이면 처리하지 않고 바로 skip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백이 아니라면은 그 문자를 템프에 이렇게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장하는 순서는 별도로 L이라는 변수를 증가시키면서 거기에 순서대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백 부분은 스킵이 되고, 그리고 공백이 아닌 부분들만 템프에 저장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템프의 제일 마지막 문자에 이와 같이 0이라고 해서 널 문자를 추가시켜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그리고 n에 그대로 템프에 들어있던 걸 n으로 다시 카피시켜줘서 원 문자를 공백을 제거한 문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7.5 함수 포인트. 7.5.1 함수 포인트. 이 함수 포인트라는 것은 함수도 언젠가는 메모리상에 로드 되겠죠. 그 메모리상에 있는 함수의 시작 번지가 있습니다. 그 시작 번지를 함수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sum 4,3 이와 같은 형식으로 호출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의 주소는 바로 이 이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um에 앰프센트를 이와 같이 붙이면은 바로 함수의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변수에 담으면 되겠죠. 이 함수 포인트에서 약간 까다로운 것이 바로 함수의 형입니다. 함수 포인트의 형입니다. 이 함수 포인트의 형은 바로 return 타입은 int형이며 매개 변수가 int, int in 포인트 변수 pf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함수 포인트의 형 자체가 형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sum이라는 함수의 주소를 이 pf에 넣었다면은 이 pf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pf라고 한 뒤에 5,10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sum 4,3 이와 같은 형식의 함수가 호출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하는 이 함수 방식을 정적 바인딩 함수 호출이라고 하며, 이렇게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동적 바인딩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7.5.2 함수 포인트를 이용한 함수 호출. 이번에는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형이며, 그리고 매개 변수가 int형인 타입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add라는 함수 역시 return 타입이 int형이며 매개 변수가 int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인트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함수 포인트 변수로 pf라고 해서 함수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 포인트 변수는 return 타입이 int형이며 매개 변수가 int인 형의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urn 타입이 int, 매개 변수가 int인 함수를 여기에 함수의 주소를 여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f에 %sum이라고 해서 sum의 주소를 pf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함수 포인트 변수에 sum이라는 함수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별 pf에서 3,4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 또한 return 타입이 int형이며 매개 변수가 int형이기 때문에 이 pf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f에 다시 add라는 함수의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pf로 add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pf라고 하고 3,4라고 호출하면은 이 add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함수 포인트 변수 pf를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이 형에 맞는 함수를 이 pf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pf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add라는 함수를 pf에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 포인트 변수에 함수의 주소를 할당하면은 어떤 함수든지 이게 매개 변수만 넣어주면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수 포인트를 이용한 함수 호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7.5.3 qsort를 이용한 정렬. 이번에는 C 언어에서 함수 포인트 변수가 이용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qsort라는 함수에 함수 포인트가 이용됩니다. 아주 드물게 C 언어에서 이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qsort라는 함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소팅을 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sort를 이용할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소팅할 데이터를 먼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팅할 데이터의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팅할 데이터의 형의 크기인데 여기서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size of double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가 바로 이 네 번째 인자입니다. 이 네 번째 인자에 함수 포인트가 이용됩니다. 이 myCompare라는 것은 함수 포인트이고 함수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myCompar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주소를 여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함수 이름 앞에 %를 이용해서 함수의 주소를 얻어냈는데 함수의 주소를 함수 이름 그 자체를 이용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를 붙이나 붙이지 않으나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내부에서 소팅을 할 때 두 수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함수입니다. 즉 이렇게 myCompare라는 함수의 포인트를 이와 같이 넘겨주면은 이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수가 같다면 0을, 같지 않고 작다면 -1을, 크다면은 1을 리턴해서 소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함수가 호출되면은 이 AR 내부에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myCompare로 비교를 해서 소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AR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R을 출력해 보면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